예,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원승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걱정 많은 아이와 함께 코로나19 이겨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정서적 상태는 어떤지 금년 5월에서 6월 달 동안에 걸쳐가지고 대구 지역 12,300명들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로 인한 정서 상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이전과 그다음에 최고인 한 2월달, 3월달, 그다음에 이후 상태를 비교했는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느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볼 것 같으면요. 확산 최고에 비해 가지고 확산 이후에도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런 스트레스 경험이 확산 이전 상태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확산이 최고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났지만은 여전히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어떤 역량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 제일 많은 게 공부입니다. 학업의 형태인데요. 학업 수행을 잘 공부하는 수행을 잘 못한다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성적입니다. 그 외에는 비일상적인 경험이죠. 코로나 때문에 발생하는 비일상적 경험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학업과 공부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확산 최고 이후 상태인 금년도 5월에서 6월 달 정도에서 우리 학생들이 한 12.3%가 경도 이상의 불안증을 그대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경도 이상의 우울증은 19.7%의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 학생들이 10명 중 1명 내지 2명이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정서적으로 힘든 학생들이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이 코로나19에 관련돼 가지고 믿을 만한 정보에 집중을 하고 이 가짜 정보는 전달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호기심에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나와 우리 주변 그리고 우리 학생들 스스로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견디고 힘들다면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볼 것을 권합니다. 혼자는 너무 힘든 상황들입니다. 그런 것을 누구와 같이 나누어 가면은 훨씬 더 우리가 더 어려운 상황을 견디기 쉽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힘든 감정 상태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은 잘 대처할 수 있을까요? 금년에 대구시 교육청에서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자료의 중요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학생 여러분들은 이 자료를 찾아보고서 좀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에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믿을 만한 정보에 집중하신 겁니다. 가짜 뉴스는 절대로 전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견디기 힘들다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혼자서 여러 가지 힘든 감정들을 누군가와 나눈다면은 그만큼 자신의 힘든 것들이 덜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자세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에 내가 힘든 감정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반응해 주기입니다. 우리가 감정에 휩싸여져 있으면요, 스스로가 스탑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 감정을 스스로가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내가 지금 우울하구나, 이렇게 스스로가 이 감정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힘든 감정이 있으면 조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든 감정이 있을 때 내 스스로가 내가 이런 힘든 감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이해하고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힘든 감정이 있을 경우에 스스로를 감정을 안정시키는 그런 문구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야 너 참 힘들지, 스스로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너 힘들지 이렇게 얘기해 주는 이제 용기를 내,
이제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스스로 이렇게 문구를 하는 것도 감정을 진정시키기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어느 정도 감정이 조금 안정되었을 경우에는요, 우리가 감사한 일을 생각해 보는 것도 이 힘든 감정을 다시 안정시키는데, 회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 물, 그죠? 아주 사소한 것에도 감사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요, 힘들었던 감정을 조금 더 진정시키고 안정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때로는 너무 힘든 경우에는 몸과 마음이 우리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몸을 편안하게 해주면은 마음도 편안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편안하게는 여러 가지 이완 방법들이 있습니다. 천천히 호흡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완 방법들을 활용해 가지고 몸을 편안하게 하면은 마음도 같이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몸을 마사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고요. 그리고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고 가만히 누워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몸의 긴장을 푸고 편안하게 쉬고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밖에 나가서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하는 것도 우리가 몸을 편안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것 또한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 힘든 상황이 되면요, 머릿속에는 온갖 안 좋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곳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가 힘든 생각들을 내려놓게 되긴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생각들, 너무 어려웠던 그런 감정들이 막 올라오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요, 그냥 다른 곳에 집중해가지고 거기에 몰두하는 것도 우리가 마음을 이완시켜주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걱정 많은 아이와 함께 코로나19 이겨내게 돼가지고 힘든 감정, 그다음에 힘든 가족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가 이것을 안정시키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